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이랑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이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조건 P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모든이랑 어떤이 붙으면 뭔다?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표현이 쉬운가요? 별로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명제라는 것이 있고 이런 건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표현은 좀 생소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조건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조건이 실제로 명제냐 아니냐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이전에 뭔가 했었죠? P면 Q이다라는 개념을 했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명제인 거를 알아낼 수 있었나요? 명제인 거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끼리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조건만 있으면 판별하기가 쉽다라는 건가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를 한번 가볍게 들어볼까요? 그런 예는 여기 1번 문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실수 x는 없다고 칠게요. 이거 없다고 치면요. 뭐만 되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증명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나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죠. 어떤 친구를 그러고 아니 왜 없어요? 저거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는 뭐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창 때 1학년 때 한창 귀여웠을 때 좋아했던 뭐예요? 복소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복소수 쓰면 여기 i가 들어가 버리면 음수로도 갈 수 있나요? 2i, 3i 같은 거로는 제곱을 하면 이걸 음수로도 보낼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조건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앞에 들러붙어 버리면 실은 기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붙어버리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누가 봐도 참이죠? 이거 왜 참인지 모른다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거 모르는 거는 이거 모르는 건 비난 받아야 돼요. 모르면 왜 모르는지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든 여러분들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런 표현도 읽어볼까요? 일단 이런 표현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름 이렇게 있으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실은 자세히 읽어봐도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전체 집합과 조건 P가 되는 이 진리집합 P가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아니게 된다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면 제가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억지로 수학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걸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했는데 원래는 조건 P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없는데 P랑 Q가 있으면 그게 관계가 있어갖고 알 수 있는 게 되고 모든이랑 이거 어떤이 붙으면 또 알 수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아시겠죠? 아까도 여기 모든 실수 없어도 그냥 얘만 떡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실수야? 아니겠네. 허술일 수도 있겠네. 왜? 실수란 표현이 없잖아. 그냥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수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얘랑 이 표현이 그냥 수학적인 표현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아니면 좀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랑 똑같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모든 상상고등학교라고 쓰니까요. 상상고 학생은 키가 17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남학교 여학교 상관없이 그냥 남녀노소 전부 다 170 이상이라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참이 되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는 거죠. 여기서 조건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상상고 학생들은 170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됩니다. 이게 진리집합 P로 나오겠죠. 그리고 전체는 뭐겠어요? 모든 상상고 학생이라는 거죠. 모든 상상고 학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집합 U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70 이상, 그러니까 뭐 좀 표현을 좀 얘기해 볼까요? 170 이상인 학생만 그냥 P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한 표현이겠습니다. 이 앞에 건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니까. 그럼 얘가 P고 얘가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같으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고 학생이 만약에 199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199명 중에 단 한 명도 170인 학생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모든 상상고 학생. 지금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 진리집합과 전체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죠. P랑 전체 집합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하면 U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라면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P가 어때야 돼요? 둘이 똑같아야 되죠. U랑 P가 어때야 돼요? 둘이 똑같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P라는 곳을 넘어서는 U라는, 그러니까 P가 지금 딱 여기까지만 있어버리는 거죠. 이게 P가 얘만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이 뭐예요? 남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은 P가 U보다는 클 수 없죠. 여러분들 U는 그냥 끝판왕이에요. U보다는 클 수 없어요. 전체 집합보다는. 그냥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아까는 이랬지만 어저께 전학 한 명 왔습니다. 누군가가 전학을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키가 몇이에요? 안타깝게 169.9였습니다. 그러니까 키 큰 고등학교였던 상상고등학교에 땅딸보 한 명이 온 거죠. 169.9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한 명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한 명이. 그죠? 요 한 명이 이걸 만들면서 더 이상은 이게 참이 돼요? 안 돼요? 참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한 명 때문에 지금 여기 노란색 바깥에 있는 이 전체 집합에 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P와 U가 같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모든이 아닌 어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모든이랑 어떤의 표현인데 우리 때는 이걸 영어로도 많이 썼어. 이건 모든은 all, 얘는 certa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은 뭐 그냥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certain이에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공집합이면 이게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읽어보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아까 그런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에요. 어떤 상상고 학생은 몇입니까? 18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까는 모든 상상고 학생이 17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학생은 18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180이 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거든요. 지금 180 이상인 학생의 집합을 P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P라는 집합이 뭐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어도 되고, 두 명이어도 되고, 세 명이어도 됩니다. 심지어 전교생이 180을 넘어도 성립하는 건가요? 성립하는 겁니다. 전부 다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 딱 한 명만 18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것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해서 P가 한마디로 이 180이 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학교에 그렇게 전교생이 200명이나 되는데 180 넘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 180이 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이런 표현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이 문제는 풀었었죠? 넘기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겁니다. 어떤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단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뭘 만족시키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 p라는 조건이죠.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몇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어떤 실수 x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허수에 대한 얘기죠. 이걸 뭐 굳이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2i나 마이너스 2i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실수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거짓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이번에 차근차근 문제를 보면서 모든과 어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수는 짝수래요. 자, 짝수. 어떤 소수인데 짝수라는 거죠. 소수인데 짝수라는 조건이 P예요. P라는 진리집합에 공집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걸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누굽니까? 2입니다. 2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짝수의 개념에서는 무조건 2를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참입니다. 이번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모른다고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런 것들도 모르면서 지금 이거 모르면서 고등학교 입학한 것도 문제예요. 알아? 진짜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자기를 위안하지 마세요. 몰라서 비난받아도 될 게 있는 거고, 에? 몰라도 감싸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모르면 진짜 비난을 오지게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다라는 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양의 실수 x인데 그 x는 어떤 애예요? 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이 뭐를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양의 실수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 2차 부등식이죠. 설마 이걸 못하는 학생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데 이걸 못한다고. 그지? 아니야.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뭐예요?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0과 x가 뭐예요? 1 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거 왜 이런지 모르는 사람들 그만 비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는 양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x의 값이 뭐예요? 0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죠? 자, 0이나 마이너스 1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콤마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감정적으로 이해해줘. 이 0 and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0, 5,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and, 5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친구 있을까봐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네. 저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 자, 0과 마이너스 1이면 지금 0과 마이너스 1 중에는 어떤 실수라는 애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얘도 어떤 실수고 얘도 어떤 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유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만약에 수학 1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건 맞는 거예요. 수학 1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중학교 때 원래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거 안 배우지 않나요? 원래 안 배워요. 네. 그걸 아는 친구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3루트 2 같은 거.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교과 과정을 그냥 노말하게 한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된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알던 모르던 뭐 아는 친구는 이걸 쓰면 되고 모르는 친구는 이걸 뭐 안 쓰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루트 2가 어쨌든 루트 2가 이렇게 되고 3t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모든 무리수라면 어떤 애예요? 모든 무리수라면 파이 같은 애가 있죠. 여러분들 파이 같은 애 제곱한다고 해서 유리수 되나요? 유리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뭐 3루트 2, 뭐 저기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표적인 무리수 뭐예요? 파이만 보더라도 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유리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수라는 거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게 되겠죠. 자, 5번까지 이해했으면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에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지금 이제는 좀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단 하나도 없다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부등식이에요. 누누이 강조했죠? 앞에서 부등식 나오면 뭐 한다? 수직선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수직선으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 수직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실은 수직선을 만들기가 어렵죠? 실은 수직선 이전에, 여러분들 2차 부등식 이전에 얘는 또 뭐에 대한 얘기예요?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 자연스러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등식이 맞는 거죠. 2차 부등식 우리가 형태를 이렇게 하고 인수분해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라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학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던 내용이에요. 실은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모르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수학상 분명히 밟고 올라온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를 뭐 하면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이 0과의 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고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본다고 하면 이 2차 함수, 얘를 이제 fx라고 한다 그러면 이 fx가 0보다 작은 곳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공집합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0으로 내려가는 값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얘네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때문에. 0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물론 같다도 되면 돼요? 안 돼요? 0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애들의 그래프가 생겨야 됩니까? 2차 함수를 이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0보다 내려가는 게 단 하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진짜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하지 못한 학생들은 진지하게 수학상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줄 아는 학생은 수학화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같다는 되나요? 안 되나요? 항상 같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같다는 제가 부등식 할 때마다 같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같다는 항상 나중에 생각하는데 같다가 되는 이 상황 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뭐면 된다라는 겁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번 문제는 다 풀었죠? 판별식 이거 짝수공식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짝수공식 모르면 안 됩니다. 16 마이너스 짝수공식을 써요. b-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값이 뭐보다 작습니까?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k의 값이 뭐보다 큽니까? 17보다 큰 거죠. 그래서 k는 2분의 17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값은 2분의 18이겠죠? 2분의 18의 값, 그 값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문제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물론 명제도 중요해요. 명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명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뭐예요? 2차 부등식의 이런 형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꼭 알아주셔야 되나요?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여기서도 명제를 판단할 때 우리가 명제를 꼭 무슨
아까 얘기했지만 뭐 모든 학생들은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 하려고 명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뭡니까? 이런 수학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수학들이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돼요. 그죠? 이 수학적인 사실들을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명제를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차함수가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단원이니까 그것을 잘 리마인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똑같은 얘기, 이차함수 얘기 반복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실수 K에 대한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얘가 참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실수 K에 대해서 요게 모든 실수에서 돼야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예요? 2차 부등식이니까 한번 인수분해해볼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겁니다. 실은 2차 부등식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긴 해요. 부등식 역시도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쨌건 지금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네가 0보다 작잖아요. 그죠? 0일 때는 돼요? 안 돼요? 0일 때는 얘네들은 그래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됩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는데 0보다 항상 크려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면 얘가 누가 봐도 0보다 크나요? 누가 봐도 0보다 크죠.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에 닿고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판단해야 돼요? 같다 역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될 때죠. 그죠? 이런 것도 되나요? 된다라는 겁니다. 노란색과 흰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얘는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얘는 D가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짝수 공식을 쓰면 9 마이너스 뭡니까? K가 돼버리네요. 그리고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것이고 K는 9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K 최소값은 몇이 되겠어요? 당연히 9가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요. 모든과 어떤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